안녕하세요. 법선생TV의 김도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상속에 관해서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실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상속 사건에서 사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네,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은 이제 상속 절차가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네. 유언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지정된 대로 이제 상속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거고, 네. 유언이 없으면은 결국은 상속인들 간 협의, 방금 말씀하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네. 협의가 이제 안 된다면 결국은 가정법원에 소송, 음. 가족들 간에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죠. 상속 재산 분할 심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해서 작성하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예. 사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네. 또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쉽지가 않죠. 상속인들이 특히 많을 때. 음. 왜냐하면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이 일단 모든 공동 상속인이 참여해서 그 상속 재산을 나누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흠결이 있으면 그 협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죠. 흠결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동 상속인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제 무효가 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 중 일부가 없는 것처럼 일부 상속인이 네. 숨기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든지, 네. 또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럼 뭐 대리인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대법원에서 뭐 일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공동 상속인이 참여하여 협의를 해야 하고, 다만 그 모든 공동 상속인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그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나요? 유언과 달리 유언의 형식은 5가지 형식으로 딱 법정돼 있다고 네. 저희 많이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작성하는 방법은 따로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에 관한 그 표, 재산 목록이 있어야 될 네. 거고요. 또는 별지를 만들어서 이 재산이 상속재산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재산을 각각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협의서 작성하고, 그 이후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거나 인감 도장 찍어서 인감증명서 붙여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협의 과정에서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이게 뭐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고의로 네. 그걸 누락시켜서 협의를 하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재산이 전부인지 알고 상속재산을 했다가 그렇죠. 나머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서 한 거기 때문에 그는 소위 말해서 속아서 기망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표시 하자 규정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하고요. 네. 단순히 모르고 그랬다면은 협의서에 기재된 그 상속 재산에 한해서는 유효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나중에 발견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도 할 수 있나요?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원래 원칙은 상속 개시 이후에 하는 것이고요. 네. 그 협의를 상속 개시 전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음. 근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필연적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되면은 소위 말해서 n분의 1이죠. 균등상속. 네. 되면 상관이 없지만 하다 보면은 재산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손해를 보는 측에서는 일부 상속 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음.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전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못한다. 이미 네.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상속 개시 전에 상속 분할 협의는 현행 판례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네. 상속 포기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도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사망하시기 전에 상속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거는 현행법상 그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이후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규정 그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 포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뭐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기간이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기간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분할 협의는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은 상속세 신고 기한이 네. 6개월 내, 정확하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과 혼동을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이 유리하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한테 6개월 내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데에서 이렇게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게 망인이 사망하시고 나서 네. 뭐 공동상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재산을 확정을 하고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워낙 강력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의미에는 내가 분할받은 재산이 본인의 유류분보다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찍었을 때 유류분도 포기한다는 의사도 포함이 되어서 사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후에는 유류분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속재산 중에 어느 한 재산을 누락시키고 누군가가 고의로 누락시키고 한 협의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후에 다시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결국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형태거든요. 계약이라는 건 언제든지 해제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재협의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협의는 상속세 규정과 또 뭐 여러 가지 세법 규정상 네네. 그 상속인이 사망하신 이후에 6개월 내에 재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이 발생을 안 하는데 6개월 후에 하게 되면은 별도의 증여세나 기타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율쌤 찾아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